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농경민과는 달리 정주하지 않고 이리저리 광활한 대륙을 누빈 유라시아의 유목민족들은 지역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서쪽, 흔히들 중앙아시아라고 불리며 한때 동아시아에서는 서역이라고 칭했던 서쪽에 유목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훗날 이슬람교로 개종하죠. 두 번째, 몽골 초원지대를 누볐던 중앙의 유목민족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만주라 일컬었던 동쪽의 유목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서쪽의 고대 유목민족과 고대 유목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한나라와 북방의 흉노족과 한창 싸울 때 이 흉노족을 고비사막 이북으로 내쫓은 한나라의 정복군주였던 한무제는 흉노족 원정을 떠나기 전 흉노족과 같이 싸울 동맹을 제안하기 위해 신하 장건을 월지라는 유목국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장건은 어렵게 월지에 도착해서 한무제의 뜻을 전했으나 월지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한무제는 장건을 이번에는 오손이라는 유목국가에 보냈으나 오손에서도 한무제의 동맹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서역의 고대 유목국가는 우선 월지와 오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월지와 오손은 어떤 유목민족이고 어떤 유목국가였을까요? 월지는 흉노제국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서역의 유목국가였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월지의 태초 본거지는 오늘날의 중국 서부 감숙성 일대였다고 합니다. 중국 최초의 유목민족이라 불리는 스키타이족의 과거 활동 범위가 흑히 카스피해 중동에서부터 아시아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스키타이의 유목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유목민족이 없다지만 월지의 경우 흉노보다 훨씬 더 스키타이 쪽에 가까웠습니다. 흉노는 스키타이 유목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뿐 스키타이는 인도 유럽어계인 반면 흉노는 알타이어계이거든요. 월지는 스키타이와 동일하게 인도 유럽어계였기 때문에 이 스키타이가 중근동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분파된 계열로 보입니다. 기원전 176년 흉노 제국을 건설한 묵특선우는 월지를 압박했고 흉노의 맹공에 견디기 힘들었던 월지는 서쪽으로 이주합니다. 오늘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북쪽에는 일리강과 바라슈호가 있는데 이 월지가 감숙성에서 일리강이 있는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주합니다. 감숙성에 남기로 한 월지도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월지를 대월지, 감숙성에 남은 월지를 소월지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160년에는 월지의 왕이 흉노 선우에게 붙잡혀 그 두개골이 술잔으로 쓰인 대구욕을 맛봤습니다. 기원전 129년 한무제가 파견한 장건이 일리 계곡이 있는 월지에 도착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월지라는 나라가 없던 겁니다. 알고 보니 월지는 무슨 스탄, 국가들이 모여있는 동네로 훨씬 더 서쪽의 중앙아시아로 이동했던 겁니다. 월지는 원래 이 동네에 있던 박트리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때 월지가 서양의 이름을 알렸고 당시 서양에서는 월지를 토하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토하라인이 사는 지역이라는 뜻의 토하리스탄이 되었죠. 박트리아를 정복하고 아프가니스탄 북부 무슨 스탄이 모여있는 중앙아시아에 자리를 잡은 월지는 휴밀, 쌍미, 귀상, 힐돈, 고부라는 5개의 제후국을 세웠는데 이 중 귀상에 해당하는 세력이 다른 4 제후국을 통합하고 인도까지 영토로 넓히니 이 나라가 바로 쿠시안 왕조입니다. 따라서 인도사에 나오는 쿠시안 왕조가 바로 이 월지족의 후예들인 거죠. 오손은 월지와 동일하게 인도 유럽어계이며 현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인들의 조상입니다. 월지가 카자흐스탄의 일리 계곡에서 아프가니스탄 북쪽 박트리아 쪽으로 이주했을 때 비어있는 카자흐스탄의 일리 계곡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한무제 때 장건이 흉노와의 전쟁을 위한 동맹을 제안하러 갔지만 오손은 거절합니다. 대신 군사적 동맹은 맺지 않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상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장건은 오손의 동맹에는 실패했지만 서역의 타 유목국가와 동맹이라도 성사시키기 위해 오손의 도움으로 주변 유목국가 및 유목민족들에 대한 조사를 하곤 부사들을 곳곳에 파견했습니다. 물론 동맹국을 찾지는 못했지만 서역의 생소한 나라들과 한나라 간의 외교를 성사시켰고 이후 장건이 서역을 오가며 개통해놓은 이 길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이 경제적으로 교류하는 무역길이 됩니다. 당시 가장 귀한 물품이 비단이었는데 이 비단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서아시아로, 서아시아를 통해 로마로 가면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훗날 독일의 지략자 리히트호펜이 장건이 개통한 이 길을 비단이 오고 간 길이라고 해서 비단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고 실크로드가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한편 오손은 내분이 일어나 세력이 점차 약해지다가 이름만 겨우 전해지는 수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한나라의 역사서에는 서역에만 총 36개의 나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의 위치와 명칭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스키타이 의 후예들로 중앙아시아의 여러 역사를 장식하고 실크로드를 누볐던 주체들이었죠.
한나라와 서역 사이의 관계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 후한 때의 인물 사막의 전갈 반초입니다. 후한이 북흥로를 토벌하던 시절 선선국이라는 서역의 국가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선선국은 북흥로와 함께 하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반초가 북흥로의 사신들을 다 죽이고 선선국을 복속시켰습니다. 선선국은 누란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원래 이름은 크로라이나라고 하며 어느 날 위구르 자치구가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에 자리를 잡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흥로와 우호 관계였던 우전국으로 가서도 반초는 카리스마 하나로 우전국 왕을 제압해 우전국의 마음을 한나라 쪽으로 돌려놓았죠. 우전국도 타클라마칸 사막의 서역 국가로 호탄 혹은 쿠스타나라고도 불렀습니다. 반초는 황제였던 장제에게 서역의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어 이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 북흥로에 붙을지 모른다며 서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을 주창했습니다. 장제가 허가하자 반초는 사차국, 구자국, 고무국, 운수국, 언기국, 강고국 등 거의 모든 서역의 국가들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초는 북흥로를 맹공해서 북흥로가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도망쳐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후 반초는 서역을 경영하며 기존의 실크로드를 더욱 개발하고 확장시켜 이란의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진출합니다. 심지어 이때 한나라가 대진국, 즉 로마의 존재를 알게 되기도 하죠. 중국사에 있어서 서쪽의 유목민족들로 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들이 갈족, 저족, 강족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서쪽의 오랑캐라는 뜻인 서융이라고 통칭했는데 갈족, 저족, 강족이란 명칭은 실제 그들이 스스로를 불렀던 민족명의 발음과 동일한 한자 중에서 최대한 안 좋은 뜻의 한자를 갖다 붙여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이름들입니다. 따라서 갈족, 저족, 강족은 한자의 뜻을 볼 필요는 없고 한자의 음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갈족은 돌을 뜻하는 고대 튀르크어 혹은 인도 유럽어 계통의 언어 키츠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족이 중국 내부로 진입해서 그들도 중국처럼 성씨를 사용할 때 왕족의 성씨를 돌석자를 쓴 석씨로 정한 걸로 봐서는 갈족의 원뜻은 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족은 스키타이계의 한 분파이며 소구드인 혹은 대월지와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언어적으로는 갈족의 언어가 시베리아 계통 중 하나인 예니세이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갈족은 시베리아 쪽, 중앙아시아의 사막 쪽의 영향이 적절히 섞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갈족의 수염은 갈색이었다고 하고 식인 문화가 있었다고 하며 갈족의 여인이 그렇게나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갈족은 흉노족의 지배를 받았고 흉노족의 객퇴되고는 한나라 그리고 위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중국 내륙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갈족은 중국 북방에 후조라는 나라를 세우죠. 저족은 중국 감숙성, 칭하이성에서 스촨성 사이 일대에 분포하던 토착 소수민족으로 보입니다. 민족성은 달랐지만 일찍이 한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한족의 생활 풍습을 많이 주입받았죠. 저족은 삼국지에도 등장하는데 서량의 마초가 데리고 다니던 기병대 상당수가 저족 출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호전적인 민족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조조가 워낙 저족을 박해해서 상당수가 유비의 촉한 쪽으로 이주했다고 하며 저족은 일찍부터 중국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후대 중국 북방에 성한, 전진, 후량 등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도 멸망한 이후 저족은 티베트 계열로 흡수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족도 저족과 인접해 있던 민족으로 오래도록 티베트 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상나라 때 강족인들을 제사의 제물로 삼았다고 하며 주나라를 몇 번이고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주나라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동천시킨 장본인인 서융도 저족과 강족의 조상들로 보고 있습니다. 강족은 양을 토템으로 삼았다고 하며 역시 저족과 함께 서량의 마초가 이끌던 기병대에도 소속되어 있었고 동탁이 데리고 다니던 군벌도 강족 군벌이었습니다. 강족 역시 일찍이 중국 내륙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북방에 후진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저족처럼 티베트 쪽으로 흡수되었고 그중 일부는 탕구투족이 되어 서하라는 나라를 건국하기도 했습니다. 현 중국 소수민족 중 백마인이라고 이들이 강족의 후예라고 하며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갈족, 저족, 강족 그리고 북방의 흉노와 선비 이 5가지의 민족은 중국의 삼국지를 통일한 진나라가 급격하게 약해졌을 때 중국의 북방에 자리를 차지하고 각자의 국가를 세웁니다. 총 5개의 유목민족들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다고 하여 이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 5호가 흉노, 선비, 갈족, 저족, 강족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5호 16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